자, 얘기해 보시죠. 네. 부동산 가격이 뭐 엄청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공수처에 지금 저렇게 매달리는데 지금 급한 건 저게 아니라 부동산 문제거든요. 네. 지금 뭐 서울에 그 집값이 보니까 문재인 출범 직후야 6억 정도 하던 게 지금 8억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평균 집값이 얘기했는데 예, 평균 집값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2억 6억 하던 게 2억이 올랐죠. 2억 이상도 올랐어. 이것도 저희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꾸준히 매수인과 매도인 측이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계신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매도인 측이 집을 팔았는데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2주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다. 이 계속 오를 것 같다. 이거 안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 옵니다. 계약을 했는데. 예,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니 청약이요 지금 수백 대 1이 그냥 예사로 나와요. 수백 대 1. 수백 대 1이죠. 야.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지난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 이름도 좀 어렵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그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그 건설업자가 보통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그 건설사가 보통 그 시세를 정하죠. 주변 집값의 시세에 따라서. 근데 그 시세를 정하는 거를 아예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질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는 거를 국가가 개입을 해서 아예 그 가격을 완전히 막아놓은 거죠. 뭐 그래서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를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너무 1차원적인 사고예요. 지금 부작용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아주 많은 그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분명히 지금 부작용이 발생한다. 집값이 폭등한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됐을 때 건설사 입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집을 지어서 비싼 가격에 지금 팔아야 되는데요. 근데 분양가를 지금 상한을 해놨기 때문에 비싸게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겠죠. 안 지으려고 그러지. 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던 집값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당연하죠. 오를 수밖에 없고.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대학교 1학년 때 기본으로 수요 공급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서 기본으로 하는 거야. 이건 기본으로 다 아는 상식을 지금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지금 하면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저런 돌대가리들이 아니나 진짜. 근데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시동이 걸리는 거고요. 제동이 걸리죠, 제동.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정책이어서 웬만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시행이 됐을 때는 일단 서민들이 뭐 낮은 가격에 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렇게 분양가를 이렇게 막아놨을 때는 전문 투기꾼들이 그 청약 시장에 무더기로 뛰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또 집값은 또 엄청나게 오르고요. 지금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너무 이게 어폐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예 폐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분양가가 또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지금 문제가요. 지금 김 변호사 얘기대로 2억이나 평균 쫙 냈을 때 2억이나 올랐는데도 지금 더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하죠. 지금 10월만 해도 서울만 13,500건의 거래량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는데도 더 오를 걸로 생각하고 자꾸 산다는 거예요. 전문 기존 투기꾼들이. 있는 집들을. 투기꾼들이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는 더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폭증했어요. 17,300건이나 됐고요. 근데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서울을 지금 15.73% 올렸고요. 전국은 4%.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만 손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만 이렇게 오르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이 2.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몇 번입니까? 2%. 이명박 정부 때도 서울 5% 올랐고 노무현 정부 때 서울 11%,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노무현 정부의 기록을 깼습니다. 지금 예, 문재인 정부가. 20%까지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역대 정부 임기 전반기 주택 가격 상승률이거든. 예. 지금 임기 전반전을 끝냈으니까 예. 이런 짓을 해놓고.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식이 있는데요. 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식이 이 있습니까? 보시면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식입니다. 이게 네. 보면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수의 당선인 당선인 수에 수. 플러스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에 네. 곱하기 해당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빼기 해당 권역의 지역구 또 나누기 2.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근데 보면요, 지금 부동산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 정말 유치원 수준의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놨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정교하죠.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엉망이 됐냐면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이 2%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통과된 예산안에 비하면 예산이 9%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2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지금 9%까지 끌어올려서 그럼 나머지는 다 빚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빚만 60조가 더 비가 는다는 60조 빚이 60조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나라 총 부채가 805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나라 GDP의 40%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거기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그런 거다 뺀 그리고 거예요. 공기업 부채 전부 다 뺀 겁니다. 네. 그거 다 합쳤을 때는 GDP의 60%예요. 네. 완전 외국은 나라가- 그런 거 다 넣어서 넣어서 잡아요. 하죠. 넣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빼고. 우린 빼고 그 수치를 하고 외국은 넣어서 한 수치를 비교해서 우리가 아직 괜찮다 이러고 네, 앉았어요. 속임수죠. 네, 속임수죠. 근데 이게 60%라고 하는 거는 이 1998년 그 외환 위기 이래 네. 역대 최고거든요. 아,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거는 뭐 이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뭐 소득주도 성장이란 듣보잡 정책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 경제를 이게 좀 완화시킬 방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실업급여 주겠다. 청년 뭐 알바 예산 주겠다. 네. 일자리 안정 지원하겠다. 근데 그 예산이 또 21%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막 퍼주게 하는 거죠. 정책만 바꿔버리면 안 써도 되는 돈이에요. 네. 근데 정책은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돈만 이렇게 펑펑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타다 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타다. 지금 공유 경제는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그럼요. 심지어 중국도 하고 있어요. 중국도 뭐 많이 안 되는데 거기. 사회주의 중국도 지금 공유 경제로 지금 완전히 국가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규제도 다 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공유 경제 자체에 지금 규제를 하려고 지금 타다를 완전히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혁신 기업, 신생 기업은 완전히 그 뿌리부터 뽑아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이너서클들 암암리에 태양광 이런 거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고 있고. 도와주려고 태양광 밀어 국가적으로 그럼 예. 그 밑에서 사업하는 사람 다 자기 친구들이고 동생들이에요. 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지금 얼마 전에 청와대 실세들이 네. 부동산 재산이 그러니까. 폭등했죠. 지금 부동산 떼돈 집값이 벌었어요. 네. 상승하는 이유가 지들 배불리-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투기를 하면서. 자, 우리 네. 김소정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고 네. 꼭 막아야 되니까 한국당 네.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서요. 자,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